너른들 곳곳을 적시며 흐르는 강물을 따라 오랫동안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왔습니다. 아슬아한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풍경들이 그 시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곳. 빠르게 변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지만 이곳에선 시간도 멈춘 듯합니다. 꼿꼿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선비정신이 한결같은 푸르름으로 살아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옛 풍경들. 여기엔 우리가 지나온 한 시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곳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마지막 성냥 공장입니다. 웬만한 성인이면 성냥은 대부분 사용해 봤을 텐데요. 그런데 성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공장 뒤편에 쌓여있는 이 커다란 나무들은 포플러 나무. 성냥개비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거는 연하면서도 예. 좀 쫄깃쫄깃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꺾어지지 않고 이 약 찍기 전에 파라핀을 찍어야 됩니다. 초. 아, 예. 왜 그러냐면 화약이 폭발을 하면은 나무에 인나가 잘 때라고 하면은 이게 잘 빨아먹고 흡수를 잘해요. 잘 건조시킨 포플러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자른 뒤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 나무를 기계에 넣고 돌리면 얇은 판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이 나무판을 또다시 잘라 작고 가느다란 성냥개비를 만드는 겁니다. 한때 성냥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었고 성냥을 생산하는 공장도 전국에 여러 곳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졌다는 이 기계도 언제 수명을 다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느다란 나무 조각에 파라핀과 황을 찍어 만드는 성냥. 간단해 보이지만 성냥 하나를 완성하려면 무려 26번에 이르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기계화가 됐지만 60여 년 전 이 성냥 공장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대부분의 공정을 사람 손으로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이나 된 기계입니까? 여기 한 40년 됐습니다. 40년. 예. 이게 요거 전에는 그러니까 수동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알맹이가 꽉 꼽히잖아요. 예? 꽉 꼽히가 저 앞으로 나온 데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수동으로 하다가. 사실 우리나라에 이러한 근대식 성냥 공장이 생긴 것은 100여 년 전에 불과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무를 비비거나 부싯돌을 이용해 불을 만들어야 했죠. 불씨 보관하는 것을 집안의 가훈과 연관지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 손쉽게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냥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성냥을 사실 만들기 바빴습니다. 아,
잘 팔려서. 예예. 6.25 동란 나고 성냥이 없으니까 가정에 불씨가 없어야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 시절에는 화로 불을 꺼주면 시집살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불이 귀중했어요. 그리 성냥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비교하면 우리 엄마들이죠.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하지만 편리한 라이터가 등장하고 대량 보급되면서 성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고 160여 명을 헤아리던 공장 직원도 이제는 9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이 공장에 들어와서 일생을 바친 공장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문을 닫는다든지 그만둔다면 수입을 했어야 됩니다. 수입을 했으면 질도 나쁜 분들은 또 가격도 비싸게 써야 됩니다. 소비자가. 그래서 그런 책임감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사 집들이를 할 때는 단골 선물이 성냥이었는데요. 성냥을 켤 때처럼 운이 피어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은 성냥 구하기도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무심코 잊혀진 추억이 그리워집니다. 이 성냥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 조그만한 성냥 하나에 정말 이렇게 많은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요 작은 성냥 하나가 세상의 불씨가 되어주고 세상을 밝혀주고 새삼 이 성냥이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도 이 정겨운 풍경을 만날 수 있을까요? 비록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현재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던 지난날. 아쉬운 추억 속의 삶의 기억들을 눈앞에서 대하니 마치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기나긴 겨울 추위가 좀처럼 물러가지 않을 것 같더니 뺨에 와닿는 바람은 어느새 어제와는 다른 온기를 품었습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 긴 겨울잠에서 생명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켭니다. 그 싱그러움에 마음까지 환해지는 기분입니다. 올겨울 눈도 많이 오고 유난히 추웠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매서운 칼바람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푸릇푸릇한 봄의 기운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른 밭엔 벌써 한 해 농사를 시작한 분들이 계신데요.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돋아난 이 푸른 새싹은 마늘입니다. 그러고 보니 의성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마늘의 고장이지요. 10월경에 파종하는 의성 마늘은 겨우내 땅속에서 뿌리를 키운 뒤 이른 봄에 싹을 틔우는데요. 이맘때면 겨울에 덮어둔 비닐에 구멍을 뚫어 싹을 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라오면 이 구멍을 뚫어줘야만이 또 원만하게 잘 크고 이러거든요. 비닐을 그냥 확 걷으면 안 돼요? 걷으면은 풀도 많이 올라오고, 잡초들? 네, 잡초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가뭄이 많이 탑니다. 의성이 마늘 농사에 적합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교차가 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산재 토질이라고 합니다. 토질이 네. 화산 폭발에는 토질이 제기 때문에 이 마늘하고 배합이 된다. 아하. 이렇게 많이 커도 네. 기후가 안 맞으면 내려앉아 버려. 밑에서 뿌리가 막 썩으면 죽어버려. 아 예. 근데 여기는 웬만하면 이 토질 화산 폭발 토질 그것 때문에 마늘 키우기 가장 좋은 토질이다. 뿌리 작물인 마늘은 썩기 쉬워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이 중요한데 의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래서
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요래 가지고 왼손잡이라서. 예. 겨우내 키워 6월쯤 수확할 때까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는 의성 마늘. 이렇게. 요래. 요래 가지고 요래. 땅을 덮어둔 비닐에 구멍을 뚫는 이 작업도 보기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리가 아파 죽겠네. 이 쭈구리 앉으니까 무릎이. 노래하는 것보다 어렵죠. 어렵지, 뭐. 노래 훨씬 쉽죠. 먹을거리에 담긴 농부의 수고로움이 새삼 마음에 와닿습니다. 싹인데도 마늘 냄새가 막 올라와요.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마늘에 새싹이 돋고 있지만 의성에선 겨우내 저장했던 마늘 출하가 한창입니다. 이 다 마늘이에요? 커다란 창고 안을 가득 채운 마늘. 사실 우리 음식에서 마늘만큼 빠지지 않는 양념도 없죠. 하지만 자칫하면 싹이 나거나 말라버리기 때문에 보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추워요? 이긴 봐. 예. 여기는 저온하기 위해서 영하 한 4도에서 5도 사이가 내려가기 때문에 영하 4도면 얼지 않아요? 마늘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과일 13% 정도 되는데 마늘은 25에서 30% 정도 되니까 예, 굉장히 당도가 높으니까 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마늘은 연중 출하가 가능해 가격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의성 마늘은 유난히 저장성이 좋고 맛과 향이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죠. 다른 데 마늘하고 의성 마늘하고 딱 보면 이게 의성 마늘이다라고 대부분 압니까? 예, 알아요. 포나요. 의성 마늘은 이 집이 많아서 이래 자르면은 이래 반지 따게 했잖아요. 이래 따게 해도 이 마늘을 딱 붙이가 오. 마늘을 잘라보면 찐득한 액이 손에 묻어나는데요. 의성 마늘은 유난히 진액 성분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짜 붙네. 안 떨어져. 신기해. 근데 의성분들은 예. 마늘을 하루에 예. 적게 먹어도 3통씩은 먹어요. 와. 그래 막 피부도 곱고 건강에도 좋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0. 아이고, 근데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우리 의성 마늘 많이 먹이더라고. 마늘 많이 드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얼굴이 보송보송 하시겠네.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웅녀가 당군을 낳았다는 신화가 전해올 정도로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마늘. 알싸한 마늘 향이 몸의 기운을 깨워주는 듯합니다. 경상북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의성은 안동과 군위, 상주 등 영남 지방의 여러 지역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앙선 철도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중앙고속도로가 이어지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 그 중심을 젖줄처럼 휘감아 흐르는 강이 바로 낙동강입니다. 강을 길삼아 살던 시절엔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던 강인데요. 이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관수루가 있습니다. 안동의 영호루, 밀양의 영남루와 함께 낙동강 3대 누각의 한 곳이라는 관수루. 오랜 세월 영남 지방의 주요 교통로이자 대동맥이었던 낙동강의 절경이 발 아래 펼쳐집니다. 가슴이 후련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강물이랑 이 소나무 숲이랑 어우러지는 이 모습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죠. 옛 선비들은 흐르는 물 속에 삶과 사물의 근본 이치가 있다고 여기며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과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예로부터 관수로엔 시인 묵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당대의 문장가로 손꼽혔던 수많은 이들이 관수로에 올라 읊은 시들도 여러 편 남아 있는데요. 조선의 대유학자였던 태계 이황을 비롯해 고려의 이태백이라고 불린 백운 이규보의 작품도 눈에 띕니다. 그 옛날 수많은 풍요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관수로의 운치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지만 강과 함께한 삶의 풍경은 세월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오래전 관수로 아래쪽엔 큰 나루가 있었는데요. 영남과 한양을 잇는 길목이었던 낙정나루. 고려시대 이후 낙동강 최대 물류 집산지이자 교통의 중심지였죠. 여기에 와서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룻밤 묵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모였고, 또 저 김해로부터 안동까지 오르내리는 이 나룻배들이 여기는 소금도 많이 싣고 오고 또 물산도 많이 싣고 다니던 곳이라서 사람이 번성할 시기에는 한 번 배가 운행할 때에 버스 2대에 한 사람을 싣고 그렇게 건너던 그런 번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한 낙동강은 의성에 이르러 위천과 합류하고 그 풍부한 물은 너른 평야를 발달시키는 젖줄이 됐습니다. 덕분에 오래전부터 이 땅은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었죠. 금성산 일대에서 만날 수 있는 거대한 고분군. 260여 기에 이르는 금성산 고분군은 5, 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만시대 이 일대에는 조문국이라는 고대 왕국이 있었다고 하죠. 이 고분군이 바로 조문국의 흔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1960년대) 금성산 고분군의 일부를 발굴했을 당시 약 720점에 달하는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중 하나인 금동관. 우리가 흔히 보던 신라시대 금관과는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다른 모양이죠. 세기틀 모양을 하고 있는 금동관으로 매우 독특한 겁니다. 이러한 모양의 금동관은 주로 이제 고구려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신라에서는 경주와 대구, 의성에서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신라에서는 나뭇가지 모양이라고 하는 형태가 정형화되는데 그런 정형화된 관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약간 다양한 형태의 관들이 만들어졌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성산 고분군에서는 금동신발, 금동제관 장식 등의 장신구류는 물론 검과 같은 무기류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고분의 주인이 상당히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래전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경북 북부 지역 최대의 부족 국가였다는 조문국. 아직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이 땅에 쌓인 역사 속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얼마나 많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그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깊이를 품고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땅. 의성은 의와 예가 살아있는 선비의 고장으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야트막한 돌담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들이 고저넉한 사촌마을. 600여 년 세월 대대로 살아온 안동 김씨 집성촌입니다. 마을 입구엔 500년이 넘었다는 향나무 한 그루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만년송이라고도 부르는 이 나무는 이 마을 출신의 선비인 송은 김광수 선생이 심었다고 하죠. 높은 학문을 지녔으나 연산군의 폭정에 반대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뒤 후학 양성에만 전념했다는 송은 김광수. 의로움을 무엇보다 중시 여긴 그의 정신은 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 이 만년송처럼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만년송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집은 만취당이라고 하는데요. 송원 선생의 증손자인 만취당 김사원이 지은 것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여기가 만취당인가 보죠. 여기 만취당. 지금 약 한 430년. 이 나무들이 오래됐어. 그럼 다 400년이 넘은 거라고요? 그렇죠. 다 오래된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가의 목조 건물 치고는 이 전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고 보면 돼요.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이가 50명 이상이나 될 정도로 유명한 이 선비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인 만취당 김사원. 만취하는 것은 늦을만 풀을 취, 늦게 푸르는 것은 소나무다. 옛날에 어른들은 우리 그 상록수를 늘 좋아 그랬어요. 세한이 후에지 송백지 후여라. 날씨가 추운 뒤에라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늘 푸른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넓은 대청마루 사방에 문을 달아 독특한 느낌을 주는 만취당. 집이라기보다는 마치 서원의 강당 같은 모습인데요. 한옥의 아름다움이 잘 배어있는 만취당은 오랜 세월을 견뎌오며 강건한 기품까지 더했습니다. 400여 년 전 김사원 선생은 이곳에서 학문을 닫고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의병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불의 앞에서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지만 그의 평소 인품은 햇살과 바람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이 집처럼 후덕했다고 전합니다. 외란을 당할 때 이지 우리 그 선조가 상당히 그 재력이 있었다 그래. 큰 부자랬는데 그때 모사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창고를 헐어가지고 전부 다 그 양식을 나눠주고 했는데 그 나눠준 양식이 난이 끝나고 난 뒤에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옛날에 장려국으로 갖다 갚은. 갖다 갚으니까 이 어른이 하나도 안 받고 그 징서를 말이지 빌려갈 때 써준 징서를 전부 다 걷어가지고 불나버렸다. 그냥 탕감을 해줘 버리고. 그렇지. 그럼 일체 하나도 안 받고 징서를 불나버린다 하는 건 안 받겠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김씨 이창이다. 김사원 선생이 의로운 창구다. 이런 할 정도로 후덕하신 어른이었습니다. 소나무처럼 푸르고 꼿꼿한 절개와 도리. 만취당에 담겨있는 그 선비 정신은 나라의 위기 앞에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전통으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마을 한켠에 세워진 병신창이 기적비. 민황후 시의 이듬해인 1896년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의병 활동을 기록한 것인데요. 당시 의병장 김상종이 쓴 경문에는 그의 의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마을이 당시로 본다 하면은 영남의 와촌이라 할 정도로 와자는 기와와자고 마을 촌자인데 영남의 기와바다라 할 정도로
고가 기와집이 꽉 차 있었어요. 부촌이었네요. 예, 부촌이었는데 네. 그 마을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러가지고 그 마을이 일시에 가면 회산이 잡히고 전부 잿더미로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분들 때문에. 그렇지. 이병대장, 관향장, 선봉장, 소모장이 막 이 마을 출신이다. 그래 이 마을을 그만 쑥밭을 만들었어요. 삶도 중요하고 의리도 중요하다. 삶과 의리를 함께 지킬 수 없다면 나는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할 것이다. 역사와 전통은 과거로부터 걸어온 흔적이자 미래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옛 선조들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사촌마을.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지. 여기 대인인된 여기 대인인데 최기 제국이 불가니라. 이 제공이 불가니라.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이 사람이 되고자 하면 울고 트집하는 것이 울고 트집하는 것이 가장 좋지 못하다. 예, 다른 아들은 명품 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명품 옷을 안 사준다. 다른 아들은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나는 좋은 신발이 없다. 어릴 때부터 자꾸 그런 걸 트집하고 울고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최기 제국이 불가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올바른 삶의 자세와 기준은 크게 변하지 않는 법이죠. 아무데나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임재무 구득하고 재물이 있을 때는 구차스리 얻으려고 애쓰지를 않았고 임난무 구면이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구차스리 피하려고 애쓰질 말아라. 한무구승하고 다툼이 있을 때 반드시 이길 것을 바라지 말고 분무구다라 나눔이 있을 때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애쓰지를 말아라. 수많은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의로운 선비 정신과 삶의 지혜를 대물림해온 사촌마을. 이곳엔 우리의 오랜 전통도 이어져 왔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일대 주민들이 모두 모여 다양한 전통 놀이와 행사를 벌이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달집 태우기와 같은 풍습을 통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애군을 쫓고 복을 기원했는데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가족 위주인 것에 비해 정월 대보름은 마을 전체의 명절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제의를 함께 치르며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전통이 내려온 것도 그러한 배경일 겁니다. 하지만 농경이 지배적이던 사회가 점차 변화하고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이러한 세시 풍속도 점점 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사촌마을은 조상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전통적인 집성촌이다 보니 여느 지역에 비해 단결도 잘 되고 옛 삶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가 늘 미래지향적이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하는데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고 옛 것들을 그 전통을 살려가고 그런 마을 주민들의 노력을 보면서 좀 뭉클한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이고 또 지금 이 시간은 또 미래의 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대한 것도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대한 달집을 태운 불이 조금씩 사그라지고 달이 떠오를 무렵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든 풍등에도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저마다의 소원과 기대를 품은 등불들이 하나씩 둘씩 떠오릅니다.
그 희망의 빛들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시골은 적막강산이 되기 마련인데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가 발길을 이끕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어르신들이 저마다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요. 의성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연주단은 60 이상 노인들로만 구성된 밴드입니다. 음악을 시작한 지는 대부분 2년이 채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악기들은 제법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학년 6반이에요. 7학년 6반. 야, 76 되시는군요. 아유, 아주. 6학년 2반. 62 되셨고요. 돌 지는 지 얼마 안 됩니다. 돌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살이 돌이에요, 근데? 몇 살이 돌이에요? 예술이 노래예요. 아, 예순이 돌이에요. 음악을 하니까 즐겁고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자꾸 없어집니다. 고립화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음악 하나만으로 이 매결해 가지고 남는 오소가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많아지고 생활이 풍부해지고 생활의 범위도 넓어지고. 자, 요런 데서 쿵짝 천등구 이렇게 땅땅땅 요거 하나만 들어가도 돼요. 아니 쿵딱딱쿵 그렇죠. 오 그렇죠. 오 쉽잖아. 제가 가수하고 나서요 가장 영광스러운 밴드와 같이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둥산 바깥까지 울고 넘는 우리니만. 삶이라는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일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음악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새삼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최고예요. 뒤에 계시는 분들의 열정이 저한테도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서울에 있는 그 어떤 프로 연주자들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연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분들이 정말 청춘이신 것 같아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렇게 생생하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의성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고령화 지역입니다. 약 6만 명 정도의 의성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무려 33%.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한적한 시골 어르신들에게 장날은 미뤄왔던 볼일도 보고 친구도 만나는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변변한 간판 하나 없는 오래된 미용실. 장날이면 이 작은 가게 안이 유난히 북적입니다. 둘러앉은 할머니들의 모습이 마치 제 집인 양 편안해 보이는데요. 이 미용실의 주인장인 임길자 할머니,
23세 시작해 60이 넘어 그만뒀던 일을 다시 시작한 지도 벌써 7년째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니까 누웠기만 하고 뭐 운동해도 혼자는 운동하는 것도 싫더라니까. 가만히 누웠기도 하고 하니까 병이 돌아오더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 지금은 이것도 걸음을 많이 못 걸어도 이거는 살살 이리 서서 하고 앉아서 하고 뭐 친구들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종일 가고 너무너무 참 즐겁게 지낼 때가 많아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수십 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단골들이라고 하는데요. 파마를 만 채로 주인 할머니의 일손을 도와주는 모습이 무척이나 익숙해 보입니다. 혼자 이래 힘든다고 하면서 그래 해줘요. 파마한 거 마음에 드세요? 안 들었다 할 수 없지, 들었다 할 수 없지 뭐. 근데 파마 되게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래가요. 뒤 앞에 늙어가 보기 안 되고 뒤엔 젊잖아요. 그래 들어갈 때 우리가 뒤로 들어가야지. 머리 매만지는 일이 끝나도 곧바로 돌아가는 손님은 없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이곳에선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미용실인데요. 할매들이요. 휴게소처럼 많이 오셔요. 예, 남자분들은 다 봐가시지만 할매들은요. 미장원에 오셔가 커피도 얻어 잡수고 뭐 머리도 하시고 그럽니다. 오늘의 메뉴는 떡국. 별스러울 것 없는 음식이지만 이렇게 여럿이 함께 먹으면 뭐든 맛있게 느껴지는 법이죠. 누구나 친구가 되는 즐거운 사랑방.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 요즘 세태라지만 시골 미용실에선 오늘도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밥 안 주면 안 가요. 이게 밥 여기서 우리 기관실이야. 수지비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뭐 호박죽도 하고 오면 그래가 남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병원도 안 가고 우리 친구들은 다 우리 집에 와. 그러니까 반간을 다 두고 참새가 반간을 두고 어째 가노 하면서 장날만 장에 오시면 우리 집에 한참씩 놀다 가시고 그래 나도 즐겁게 지내고 그래 지냅니다. 노인이란 미래보다 과거를 더 많이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던가요? 하지만 지나온 세월의 연륜만큼이나 활기도 넘쳐나는 의성의 어르신들입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능선을 타고 오른 태양이 골짜기마다 빛을 뿌리고 구석구석 따사로운 온기가 스며드는 아침. 오랜 시간과 역사가 쌓여있는 이 땅에 또 하루가 깨어납니다. 하늘을 향해 높게 뻗은 소나무들이 아늑한 터널을 이루고 있는 등운산 자락. 대체 언제부터 이곳에 뿌리를 내린 것인지 울창하게 우거진 숲엔 여린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과 나무들은 어느새 촉촉한 물기를 가득 머금었습니다.
숲길을 천천히 걷고 있으면 아스팔트 길과 빌딩 숲이 가득한 도시에선 좀처럼 느낄 수 없는 고요와 여유로움이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저절로 소나무 그 둥치를 따라서 저절로 하늘을 막 쳐다보게 돼요. 이 하늘같이 깨끗하고 이런 이 자연의 아름다운 느낌, 그걸 마음속에 막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소나무길과 이어진 곳에 고운사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사찰인데요. 통일신라시대 학자이자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고운 최치원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서기 681년도에 의상 스님이 절을 창건할 때는 노풀꽃자 구루문자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치원 선생님이 이제 지리산에 가셨다가 가야산에 가셨다가 여기 오시면서 이제 그 말년을 여기서 보내셨거든요. 최치원 선생님 호가 고울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이제 고운사는 의상 스님의 그 창건주와 최치원 선생님의 호를 따갖고요. 그 외로울 꽃자, 홀르고 짝할 수 없는 곳. 그래서 그 절 이름이 바뀌었죠. 사회개혁의 꿈을 품었지만 신분의 한계를 넘지 못했던 최치원. 벼슬을 버리고 산천을 떠돌던 그는 고운사에 머물며 가운루를 지었다고 하죠. 계곡의 바위 위에 세워진 가운루는 굵기나 길이가 제각각인 기둥 모양이 눈길을 끕니다. 본래의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지은 가운루. 이 건물엔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가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최치원의 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길으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러면서 이쪽 저쪽을 이어가지고 화합하고 본인의 그 정신세계와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이상을 아주 여기다 집약해 놓은 건물이다. 고운사에는 여느 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건물이 또 한 채 있는데요. 바로 연수전입니다. 조선시대 양반가나 궁궐에서 볼 수 있었던 소술대문을 지나면 벽화들로 가득한 건물이 나타납니다. 용조가 지었다는 연수전에는 왕실의 계보가 적힌 어첩이 보관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임금의 상징인 용을 비롯해 학과 태극 문양 등 일반적인 사찰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다양한 벽화들은 저마다 의미를 지녔습니다. 학이 그려져 있잖아요. 저거는 임금님의 그 만수무강, 그리고 국가의 그 참 오랫동안 그 모든 재난과 그런 거 없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학을 그렸고요. 저거 밑에를 보면은 또 우리 그 사슴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 사슴은 그 왕이든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국민을 향해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여기를 작은 궁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님들의 공양 장소인 만덕당 텐마루에 앉으면 연꽃이 반쯤 피어난 부용반개 형상이라는 등운산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불교 사찰이지만 다양한 사상과 역사가 어우러져 있는 고운사. 등운산 봉우리의 둥그스름한 모양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고향 땅처럼 정겨운 풍경이 가득한 의성.
낡은 사진 속에나 남아있을 법한 골목길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가는 듯 오래전에 잊혀졌던 추억들이 깨어납니다. 그 추억 속을 걷다가 낡은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70여 년을 한자리에서 술을 빚어왔다는 막걸리 양조장. 곳곳엔 오랜 세월과 손때 묻은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사무실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금고는 양조장이 처음 생기던 무렵부터 있었던 것이라는데요. 낡은 금고 안엔 이 양조장의 지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의성 지역에만 수십 개에 이르던 양조장은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과거엔 큰 호황을 누리던 시절도 있었죠. 이게 사령원부라고 옛날 우리 여기서 근무하던 종업원들 급료 명세입니다. 이게 1951년도 그때 당시에 기술자가 물급 65,000환, 1급 2,000환. 현재 가격으로 한 150에서 2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1년도 당시에는 상당히 6.25 사고 나고 복구가 안 될 그때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그때 그만한 이 급료를 받는다 하면 대단한 그겁니다. 한때는 막걸리를 배달하는 직원만 해도 20명이 넘었다지만 지금은 오랫동안 함께해온 직원 1명과 사장님 단 2뿐입니다. 그래도 밀가루를 쪄내고 일일이 반죽을 섞어 술밥을 만드는 등 70여 년을 이어온 방식 그대로 술을 빚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술밥을 누룩과 섞어 발효시킬 때에는 전통적으로 옹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대부분 40~50년 이상 나이를 먹은 항아리들인데요. 긴 세월을 지나며 상황은 참 많이 달라졌죠. 그 많은 식구를 데리고 하던 그 양조장이 지금 둘이서 하는데도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오늘 내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래요. 큰돈 들이지 않고 쉽게 맛볼 수 있는 막걸리 한 사발이면 고된 날도 살맛 났던 기억 다들 갖고 계시죠? 다른 술에 비해 막걸리는 지역이나 빚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술이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오셨네. 그 고유한 맛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0년 마셔야 그런지 입에 배 있어요. 입에 배이가지고 자주 출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광속으로 내달리는 시대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고향 같은 땅. 그곳엔 우리네 옛 삶의 풍경을 오롯이 간직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성 연보존회? 특이하네. 안녕하세요. 여기 연 만드는 데인가 봐요. 예. 좀 들어가도 될까요? 예. 연이라고 하면 방패연이나 가오리 연뿐인 줄 알았는데 다양하고 독특한 모양의 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새 모양의 연들이 여러 종류 눈에 띄는데요. 어른이 양팔을 힘껏 벌린 것보다 더 거대한 크기의 연도 있습니다. 이게 연이에요? 예. 난 이게 무슨 장식품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몇 미터입니까? 엄청 큰데? 8m. 8m. 이게 날아요? 예, 납니다.
이게 예전에 그럼 이걸 직접 날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상도 많이 탔습니다. 김동찬 씨가 연과 인연을 맺은 건 평생 전통연을 만들었던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의성에서 연 할아버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지요. 자전거 대리점을 하시면서 예, 취미로 하셨는데 아버님이 그 연쪽에 아무래도 그뭐 하나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좀 다툼도 있었고 오히려 이제 이 주업보다는 이 취미가 주된 일이 돼 버리고 시간을 여기다 더 많이 쓰고 돈도 들어가고 그 가게는 가게대로 안 되고 연만 몰두하시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한때는 아들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연애 평생을 바쳤던 아버지의 세월을 외면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김동찬 씨가 연 만드는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옛 생각이 절로 납니다. 이렇게 막 돌리는 거잖아 이거. 와 이게 나 옛날에 잘했는데 이거 이게 옛날에는 왜 이거 실에다가 사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제 연싸움 할 때 끊어먹기 그걸 얼마나 공을 들여가 이 실 하나 만들려면 진짜 하루 꼬박 걸렸거든요. 요즘은 연 날리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작업실을 찾아오는 꼬마 손님들이 있습니다. 연의 역사는 뭐그 선덕 여왕 때부터 최영 장군까지 쭉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그 이순신 장군 때 그 싸움할 때 전투연 지금은 뭐 전쟁이 나면 무전기로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 당시에는 이 그림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수리 단가리를 날리면은 정찰 명령이야. 정찰을 하라. 그 다음에 머리열을 날렸을 때는 산능성을 공격하라. 신노연. 요걸 날렸을 때 뭐 공격을 하고 저걸 냈을 때 호텔을 하고 이런 식이야. 일종의 통신수단이었네요. 통신수단이죠. 이야 기가 막히네. 가오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자, 살대를 요렇게 한번 휘어보자. 두꺼운 거 말고 가는 거. 잘 휘어졌지? 이거는 자, 연 한쪽에 여기 끝에다가 풀을 붙여줘.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의 연. 보기엔 쉬워 보여도 제대로 날 수 있는 연을 만들려면 좌우 균형을 맞추는 등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소시적에는 저도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솜씨였습니다. 아저씨 어릴 때는 동네에서 이거 다 만들 줄 알았어 친구들하고 다.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다 같이 연을 만들고 이랬어. 그 중에 잘하는 친구들은 막 얼마나 인기 좋았는데. 연을 처음 만드는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좀 서툴긴 해도 제법 잘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잘했어. 네, 원래 연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게 쉽고 안 어렵지 그지? 네, 어렵진 않아요. 이런 재미를 그동안 왜 잊고 있었던 걸까요? 뿌리를 붙였으면은 끝난 거야. 이제 날리러 가면 된다. 그런 상태에서 딱 이렇게 놓고 싹 올려봐 이렇게. 그렇지 휙 하고 날아가는 느낌 나보지.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한번 날려볼까? 네, 가요. 가자. 이렇게 연주를 잡고 들판을 달리다 보니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두근두근 신이 납니다. 얘들아 이거 좀 봐. 야, 뱀. 이리 와. 아 바람 세다 이제. 아유, 그걸 엉키면 안 돼. 풀어. 줄을 풀면 돼. 돈다. 이거 큰일 났다. 야, 다 엉켰어. 야, 가지 마. 야, 가지 마.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타고 땅에서 일어난 지난날의 나쁜 애군들이 날아가 버리면 이제 새봄엔 온통 좋은 일만 시작되겠죠. 얼마 뒤면 이 들판에는 한 해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기분 좋은 싱그러운 푸른빛이 이 들판을 가득 채우게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밝고 희망찬 새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